이리 아이가 바로 우리의 주인공이다.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는 그 앞에는 놀랍게도 그의 할아버지의 시신이 반으로 갈라진 채 놓여 있었다. 그 죽음은 처참했고 그의 유일한 가족이었음에도 그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슬픔조차 느끼지 않는 모습에 사람들은 속으로 생각했다. 대체 이 아이는 얼마나 비정한 인간인가. 수년 전 그는 약초를 캐고 기뻐하며 할아버지에게 달려갔다. 할아버지, 보세요. 이건 연결초예요. 말씀하신 대로 동쪽 계곡 근처를 찾아봤더니 발견했어요. 할아버지는 기뻐하며 말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은화를 벌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겠구나. 그는 약초를 보여주며 계속 말했다. 풀을 캐는 중에 여우 굴을 발견했어요. 어미는 없고 새끼들만 있었어요. 이 말을 들은 할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럼 그 여우 새끼들을 죽였니? 그는 의아해하며 대답했다. 왜 그래야 하죠? 어미가 돌아왔는데 새끼들이 죽어있으면 슬퍼하잖아요.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래, 착하구나. 이제 약초 정리하고 저녁 먹자. 몇 걸음 나아가던 그를 할아버지가 다시 불러 세웠다. 진, 나랑 약속해줄래? 내 안에 숨겨진 본성을 절대로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말 거라.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할아버지의 시신을 본 그의 두 눈은 붉게 물들었고 입꼬리는 환하게 올라갔다. 날카로운 낫을 든 그는 미쳐버린 듯 뛰쳐나갔다. 시간이 흐르고 중량현 거리에서 사람들은 산적과 죄인들에게 침을 뱉으며 소리쳤다. 저 쓰레기들을 봐라. 다 잡혀서 끌려가는 꼴 좀 봐. 사회의 쓰레기들. 죽어라. 그 무렵 넓은 챙에 모자를 쓴 남자가 여관 위층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진을 발견하고 물었다. 저 아이는 누구지? 왜 혼자 수감되어 있는 거지? 너무 어린데? 우리 아드님이랑 나이가 비슷한 것 같은데. 그와 함께 있던 남자가 대답했다. 보기엔 어려 보여도 저 아이가 이번 호송 중 가장 위험한 범죄자야. 별명은 낯살귀. 단 한 자루의 나드로 수많은 사람을 죽였다고 해. 모자 쓴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그래서 따로 호송 중인 거구나. 이야기에 끌린 그는 말했다. 당신은 무공의 고순이 문제없겠지만 그 아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알면 놀랄 걸로. 그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한 사람을 찾으러 왔소. 젊은 사람이고 죽어도 상관없지. 바로 그때 바깥에서 큰 소리가 났고 한 시민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돌을 던졌다. 돌에 맞은 진의 얼굴이 드러났고 그 순간 모자 쓴 남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여관을 나섰다. 아무 말도 안 한 걸로 하시오. 그는 계속 불려도 돌아보지 않았다. 여관 밖에서 다시 한번 진을 바라본 그는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다. 찾았다. 완벽한 녀석을. 그날 밤 진은 단단히 감시되는 감옥에 수감되었다. 벽에 기대어 앉은 그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다. 정말 어리석었어. 그 남자가 내 목을 움켜쥐던 감각이 아직도 생생해. 누가 감히 내 계획을 망치나 했더니 고작 어린 놈이었단 말이지. 그는 생각했다. 할아버지의 원수다. 그는 다른 놈들과는 완전히 달라. 어떻게든 이길 방법이 있을까? 그는 한 가지 생각에 도달했다. 무공을 배우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떨구었다. 내게 다시 기회가 올까? 그때 무언가가 감옥 안으로 스며들었다. 희미한 연기, 그리고 은은한 향기. 살아있을 때 약초를 연구하며 다양한 약초 냄새를 맡았던 그는 곧 알 수 있었다. 이건 300초, 당귀, 캐사초, 연영초. 이건 마취향이다. 진은 곧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리자마자 숨을 멈추고 쓰러진 척했다. 예상대로 감옥 안의 모든 간수가 기절한 순간 누군가 감옥 안으로 들어왔다. 아침에 진을 지켜보던 넓은 모자를 쓴 사내였다. 그는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그 눈빛은 전혀 호의적이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다가와 진의 족쇄를 풀기 시작했다. 하지만 족쇄가 풀리는 순간 진은 갑자기 눈을 뜨고 무릎으로 그의 복부를 강타했다. 상대가 반응하기도 전에 진은 번개처럼 감옥을 빠져나갔다.
무슨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이 기회야. 이 냄새는 너무 익숙해. 그는 마취제의 냄새에 익숙했다. 하지만 그 순간 몸이 굳어졌다. 그 남자가 따라붙어 말했다. 이미 혈도를 찔러놨다. 이제 움직일 수 없어. 진은 움직일 수 없는 채로 다시 감옥 안에 던져졌다. 이게 무공인가? 설마 그 사람,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왼쪽 눈가에 큰 흉터가 있는 다른 사내였다. 그 순간 또 다른 인물이 감옥 안으로 들어왔다. 그를 지키던 감호위는 즉시 한쪽으로 비켜서서 공손히 말했다. 여긴 위험하니 바깥에서 기다리시지 그러셨습니까? 가면을 쓴 인물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감옥 안은 처음이라 좀 구경해보고 싶었지? 냄새가 고약하군. 그는 진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녀석이냐? 일으켜 세워라. 명령을 받은 감호위는 진의 머리채를 잡아 그를 일으켰다. 가면을 벗은 사내는 크게 웃었다. 정말 닮았구나. 진은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다. 눈앞의 인물은 그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었다. 마치 거울 속 자신을 보는 듯 했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나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다니 기묘하군. 이건 하늘의 기회야. 2날 후에 너는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지? 난 너에게 단 한 번뿐인 기회를 줄게. 그는 자신을 소개했다. 나는 목경훈, 목검장의 상공자다. 진은 이 말에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를 감지했고 표정이 변했다. 목경훈은 그 변화를 보고 만족스러워하며 말했다. 어려울 건 없어. 그냥 저택안에서 조용히 지내면 돼. 맛있는 음식, 아름다운 하녀들, 부드러운 침대. 내가 한 번도 누리지 못한 걸 누리게 될 거야. 일이 끝나면 넌 자유를 얻게 될 거고. 그 말이 끝나자 감호이는 진에게 알약 하나를 건넸다. 이걸 먹어라. 만약 이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진은 그것이 독약임을 눈치채고 물었다. 독인가요? 감호이는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내가 죄수인데 어떻게 널 전적으로 믿을 수 있겠나? 내가 역할을 다하면 해독제를 줄 테니 믿고 먹어봐라. 의지는 그 알약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할아버지. 2번째 기회가 왔어요. 복수할 기회가. 진이 약을 삼키자 목경우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세상에 공짜는 없지? 넌 이제 내 대역이고 생명도 나의 것이야. 이진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옥경우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훌륭한 선택이야. 감호위, 혈도 풀고 수갑도 풀어져라의 간단한 조작만으로 진은 자유롭게 되었다. 간수들이 아직 정신을 차리기 전에 셋은 이곳을 벗어나야 했다. 감호위가 먼저 상황을 살폈다. 이제 갑시다. 조심하시죠. 그러나 그가 고개를 돌린 순간 목경훈의 모습이 사라져 있었다. 틈을 노린 진이 뒤에서 공격한 것이다. 진은 목경훈의 목을 주저없이 비틀었다. 그 충격적인 장면을 본 감호위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식은땀을 흘렸다. 무슨 일이야? 하지만 진은 여전히 침착하게, 오히려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왜 그렇게 놀라요, 감호위. 그 가짜는 이제 죽었어요. 그가 체포되기 전 이 웃음을 지으며 눈앞에 있는 모든 사람을 참살했다. 할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그는 관련 있어 보이는 모든 일을 처단했다. 수십 명을 죽일 때 느꼈던 쾌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강렬했다. 피투성이가 된 채 웃고 있는 그는 자신이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 웃음은 무의식적이었다. 이게 할아버지가 말한 그 본성일까? 진조차도 자신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했다. 그는 단지 죽이고 싶을 뿐이었다. 그것이 그에게 쾌감을 주었으니까. 바로 그때 할아버지의 원수가 나타났다. 강한 발차기에 진은 멀리 날아갔다. 아직도 살아있네? 대단한데 그 사내가 천천히 검을 뽑는 모습에 진은 강한 위협감을 느꼈다. 그는 아직 무공조차 배우지 못했지만 상대는 이미 그의 앞에 있었다.
넌 아직 무공을 익히지 거야의 진은 목경운의 목을 주저없이 비틀었다. 그 충격적인 장면을 본 감호위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식은땀을 흘렸다. 무슨 일이야? 하지만 진은 여전히 침착하게, 오히려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왜 그렇게 놀라요, 감호위. 그 가짜는 이제 죽었어요. 그가 체포되기 전 이 웃음을 지으며 눈앞에 있는 모든 사람을 참살했다. 할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그는 관련 있어 보이는 모든 일을 처단했다. 수십 명을 죽일 때 느꼈던 쾌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강렬했다. 피투성이가 된 채 웃고 있는 그는 자신이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 웃음은 무의식적이었다. 이게 할아버지가 말한 그 본성일까? 진조차도 자신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했다. 그는 단지 죽이고 싶을 뿐이었다. 그것이 그에게 쾌감을 주었으니까. 바로 그때 할아버지의 원수가 나타났다. 강한 발차기에 진은 멀리 날아갔다. 아직도 살아있네? 대단한데 그 사내가 천천히 검을 뽑는 모습에 진은 강한 위협감을 느꼈다. 그는 아직 무공조차 배우지 못했지만 상대는 이미 그의 앞에 있었다. 넌 아직 무공을 익히지 않았지만 내 손으로 한 방을 견딘 걸 보니 죽이기에 아까운 놈이구나. 그는 진의 목을 잡아 공중으로 들어올리며 말했다. 이 세상에 이런 꼬마가 내 일을 방해하다니 정말 흥미롭군. 진은 충격에 말문이 막혔다. 설마 당신은 그러나 말을 끝내기도 전에 상대는 진을 칼끝으로 가격했다. 쓸데없는 짓은 하지 마라. 내가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무고한 사람들을 죽인 대가를 치를 시간이다. 피를 너무 많이 흘린 진은 점차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너무 강하다. 나는 저항도 못했어. 이렇게 죽는 걸까? 나는 아직 살아있고 사형수 신세지만 기회가 주어진다면 절대 놓치지 않겠어. 그리고 바로 지금 그 기회가 왔다. 현재로 돌아와 감호위는 진의 목을 잡고 벽에 밀어붙였다. 내가 감히 공자님을 해치다니? 죽고 싶냐? 그러자 진은 두 손으로 감호위의 팔을 붙잡고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 반대 아닐까요? 대역이 된다는 건 원래 그런 위험을 감수하는 거 아닌가요? 전 오히려 흥분돼서 지금 당장 따라가고 싶을 정도예요. 진의 기이한 힘을 느낀 감호위는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다. 그는 한 손을 더해 진을 억눌렀다. 넌 혹시 내가 널 죽일 수도 있다고는 생각 안 했나? 진은 자신감 있게 대답했다. 만약 정말 죽이실 생각이었다면 이미 그렇게 하셨겠죠. 솔직히 말해 그 공자님과는 별로 정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그 말에 감호위는 발끈해 진을 어깨 너머로 메어 땅에 세게 내리쳤다. 그는 곧 단검을 꺼내 들고 말했다. 오늘 여기서 널 끝내겠다. 하지만 진은 무릎을 꿇지도 애원하지도 않았다. 대신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정말 저를 죽이시겠습니까? 감호위는 순간 망설였다. 진이 말을 이었다. 전 이미 독약을 삼켰어요. 해독제를 받지 못하면 살 수 없죠. 전 당신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의 말에 감호위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진은 눈을 빛내며 다시 중얼거렸다.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그는 기회를 활용했다. 이제 대역으로서의 삶이 시작된다. 감호위는 망설이다가 말없이 단도를 진의 머리 가까이 들이댔다. 지금 내가 말한 건 내가 주인을 배신하라는 뜻이냐? 그 주인을 죽인 게 너니까 이제 널 꼭두각시로 삼아야겠군. 진은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다. 감호위는 잠시 생각하다가 따라 웃었다. 그러곤 단도를 강하게 내려쳤다. 하지만 목표는 진의 머리카락 한 올일 뿐이었다. 지금부터 넌 목경운이다. 이것이 진이 처음부터 계획한 일이었다. 그는 피투성이가 된 채 땅에 누워 미소를 지었다. 이것이 복수의 첫 걸음이었다. 이제 그는 대연목검장의 삼공자, 목경운이 되었다. 감호위는 진을 목경운의 방으로 데려가며 경고했다.
절대로 대연목검장의 사람들과 얼굴을 마주쳐선 안 된다. 지는 의아해하며 물었다. 원래와 너무 다르지 않나요? 가모이는 냉정하게 답했다. 너는 대역이 아니라 꼭두각시다. 잡히면 끝장이야. 독약도 무효가 될 거고 내가 직접 널 죽일 거다. 지는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생명은 이미 가모이의 손에 있었다. 가모이는 그에게 알약 하나를 던졌다. 이건 중화단이다. 앞으로 12시간마다 복용하지 않으면 독이 온몸에 퍼진다. 명심해라. 혼자 남은 지는 중화단을 씹으며 생각에 잠겼다. 살아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 복부와 가슴이 뚫렸는데도 말이야. 그는 결심했다. 기회는 왔다. 이제 이 신분으로 무공을 익히고 반드시 할아버지를 죽인 놈을 찾아 복수하겠다. 다음 날 아침, 지는 아침 식사를 하며 상황을 정리했다. 기적적으로 살아남았고 무공을 익힐 기회까지 얻었다. 하지만 가모이가 계속 감시하는 게 문제였다. 문 밖을 지키고 있는 건 가모이의 부하 고전이었다. 그는 계속 서 있어야 해서 짜증이 한가득이었다. 가모이는 정말 너무해. 무공도 못 쓰는 애한테 뭘 그렇게 경계하나. 어제 가모이의 이야기를 들은 고전은 깜짝 놀라 소리쳤다. 뭐? 그 녀석이 목경운을 죽였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가모이는 재빨리 그를 막았다. 비밀이 새면 안 돼. 그냥 아무도 모르게 지켜. 언젠가 다른 방법을 생각해서 이 녀석을 처리할 거다. 이 고전은 놀란 얼굴로 물었다. 하지만 그 녀석 이미 독약 먹인 거 아니었어요. 왜 걱정하세요? 가모이는 낮게 말했다. 그런 독약으론 부족해. 그는 어떤 수단도 마다하지 않고 살아남을 놈이야? 절대 평범한 상대가 아니야. 지는 목경운의 목을 주저없이 비틀었다. 그 충격적인 장면을 본 가모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식은땀을 흘렸다. 고전은 놀란 얼굴로 물었다. 하지만 그 녀석 이미 독약 먹인 거 아니었어요. 왜 걱정하세요? 가모이는 낮게 말했다. 그런 독약으론 부족해. 그는 어떤 수단도 마다하지 않고 살아남을 놈이야? 절대 평범한 상대가 아니야. 현재로 돌아와 고전은 짜증이 나서 문에 머리를 계속 부딪혔다. 대체 저 녀석이 뭐가 그리 무섭다는 거야? 독도 먹었고 무공도 없잖아. 의지는 그 소리를 들었지만 개의치 않고 아침 식사를 계속했다. 가모이는 아무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병사 하나만 남긴 채 자리를 떴다. 지는 이곳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곳이 그리 위험한 곳이 아니라는 사실은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누군가를 대신 죽게 만들 정도로 위험한 임무는 아니었다. 그렇다면 그들이 원하는 대역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분명했다. 지는 곧 그 의도를 간파했고 겉으론 웃고 있었지만 내면은 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들이 자신을 제거하려 한다면 먼저 움직이는 건 자신이어야 했다. 그날 밤 고전은 여전히 문 앞에서 경계를 서고 있었다. 하지만 지루함에 결국 깜빡 잠이 들고 말았다. 그 틈을 타 진이 조용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고전은 화들짝 놀라 말했다. 뭐야? 씻으러 가는 거냐? 진은 태연하게 말했다. 아니요. 그냥 바람 좀 쐬고 싶어서요. 물어보고 싶은 것도 있고요. 괜찮을까요? 귀찮아진 고전은 짜증을 내며 방 안을 가리켰다. 들어가라. 아니면 가만두지 않겠어? 하지만 진은 여전히 웃으며 말했다. 당신 이름이 고전이었죠? 우리 둘 다 비밀을 지킨다면 아무 일도 없을 겁니다. 고전은 그의 옷깃을 움켜쥐고 벽에 밀쳐붙이며 말했다. 너, 내 위치를 잊었냐? 그딴 말 해서 나한테 무슨 이득이 있겠어. 어서 들어가. 이진은 그 짧은 행동 속에서 고전을 분석했다. 가모이보다는 약하군.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지는 고전을 넘어뜨리고 제압했다. 몸이 안 움직여. 설마 혈도를 찔린 건가? 이 녀석? 무공을 숨기고 있었던 거야. 하지만 혈도 찌르기가 완벽하지 않았던 탓에 고전은 곧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이를 본 지는 다시 혈도를 찔렀다.
움직일 수 있네? 내가 뭔가 잘못한 건가? 감호이 흉내내는 게 쉽진 않네. 병의 원인을 밝혀낼 수 없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이상한 병입니다. 석부인은 곧바로 말했다. 사람들은 이걸 의술로는 다룰 수 없는 병이라 부르죠. 그러니 우리는 방수를 써야 합니다. 의원은 놀라 외쳤다. 부인. 방술이라니요. 그건 위험합니다. 어찌 그런 걸 하지만 그녀는 살기를 띤 눈빛으로 말을 잘랐다. 그래서 가만히 보고만 있으란 말입니까? 그만하세요. 나는 방사를 불러 병을 고치겠습니다. 너는 물러가세요. 위원을 내보낸 석부인은 하인에게 명령했다. 당장 방사를 불러라. 장주님의 병을 고치기 위해 어떤 이도 이곳에 들어와선 안 된다. 홀령조차도 그 무렵 진은 고전에게 모든 정보를 뽑아냈고 이제 장주를 찾아갈 준비를 마쳤다. 가는 길에 그는 중얼거렸다. 처음에 목경운과 감호위는 나를 대역으로 쓰려 했다. 왜냐하면 대공자 모경호가 다른 공자들을 죽이려 들고 있기 때문이지. 완전히 길들여진 고전은 무엇이든 대답했다. 진은 손에 들고 있던 초상화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모경호, 대공자. 20살 왼쪽 뺨에 큰 점이 있어 그걸 극도로 싫어하지. 방 밖엔 이틀에 한 번밖에 안 나와. 넷 중 가장 무능하고 탐욕스럽고 잔인하지. 이인자 목은빈, 18, 눈매가 어머니를 닮아 날카롭고 머리가 명석하지. 권모술수를 잘 알고 있어 원래 계획은 이 둘과 가짜 목경운을 외진 곳으로 유인한 뒤 가짜가 은빈을 도발하고 대공자가 그 틈에 은빈을 죽이는 것이었다. 형제가 서로 죽이게 되면 누구든 살아남아도 후계자로선 부적합하게 된다. 그때 진짜 목경운이 등장해 모든 것을 장악하는 시나리오였다. 꽤 머리를 쓰긴 했지만 내가 그 목경운을 죽여버렸지. 고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런데 공자님은 왜 장주님을 만나러 가시는 건가요? 진은 초상화를 찢으며 말했다. 내 말을 듣고 보니 장주님의 생사는 내 인생에도 영향을 끼치지. 그래서 직접 보러 간다. 고전은 당황하며 외쳤다. 감호이가 보면 하지만 진은 음흉하게 웃으며 말했다. 넌 비밀을 지킬 거잖아. 고맙다. 고전은 분노에 찼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의 목숨이 진의 손에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석부인은 직접 방사를 맞이하고 있었다. 멀리서 걸어오는 방사를 보며 말했다. 당신이 바로 묘방사군요. 이젠 병을 봐도 되겠지요. 묘방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석부인, 들리는 소문대로라면 제가 신통력으로 병을 고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태는 악화되니 본관 내 사람들은 모두 물러가 주십시오. 석부인은 이미 모두 내보냈다고 말했다. 입구를 지키는 경비병만 남았다고 하자 묘방사는 조용히 덧붙였다. 석부인께서도 자리를 비켜주셔야 합니다. 그러자 석부인은 조용히 되물었다. 내가 한 말 잊지 않았겠지요. 묘방사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다. 물론입니다. 장주님의 비급과 인장은 이미 저와 석부인 사이에 사전 협의된 사항입니다. 치료가 성공하면 300냥의 보상을 받기로 했지요. 그 말을 들은 석부인은 곧바로 입구를 지키던 경비병들에게 퇴장하라고 명령했다. 평소에는 방술 따위 믿지 않던 그녀였지만 지금은 아들의 후계자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했다. 방으로 향하던 석부인은 우연히 사공자 모규천이 수련 중인 모습을 보게 되었고 발걸음을 돌려 다른 방향으로 향했다. 저 아이는 천안기녀의 아들이야. 남편이 잠깐의 실수로 그런 여인과 얽힌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런 피를 잇는 자에게 후계를 줄 수는 없어. 그 무렵 진도 그 장소에 도착해 모규천의 수련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고전을 향해 물었다. 저게 무공수련법인가? 고전은 즉시 자세를 잡으며 설명했다. 네, 공자님. 저건 마보라고 합니다. 하체 근력을 강화해 대부분의 무공의 기초가 되는 자세입니다. 진은 곧장 진지하게 물었다. 고전, 내가 무공을 배우면 감호이를 죽일 수 있을까? 고전은 깜짝 놀라 말을 잇지 못했다.
대답하지 않았잖아. 다시 묻지. 무공을 익히면 감호이를 죽일 수 있나? 고전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침을 삼키고 대답했다. 공자님, 무공의 기초는 내공입니다. 자연의 기운을 들이쉬고 토해내는 호흡법을 통해 기를 몸에 순환시키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 내공이 축적되면 강해지지만 하루아침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호이는 이미 30년간 내공을 쌓아온 자입니다. 지는 냉정하게 결론지었다. 즉, 짧은 시간 안에 이기긴 어렵다는 거군. 겉으론 고개를 끄덕인 고전이었지만 속으론 비웃고 있었다. 평생을 수련해도 무리일걸. 특히 5살에서 9살 사이에 내공 수련을 시작하지 않으면 기혈이 부족해 아무리 해도 진전이 없어. 하지만 지는 갑자기 고전에게 손을 뻗어 눈 가까이에 가져다 대며 말했다. 눈빛이 수상하군. 뽑아버릴까 봐의 그 동작은 너무 빨라. 고전은 반응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공포에 질려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지는 그냥 웃으며 손을 내렸다. 고전, 나의 사람이 되어라. 고전은 잠시 얼어있다가 고개를 숙여 복종했다. 아까의 공포가 여운처럼 남아있었고 몸속의 독도 여전히 위협이었기 때문이다. 지는 고개를 돌리며 중얼거렸다. 감호이를 죽이는 건 불가능하겠군. 그가 나를 믿지 않으니 아군으로 삼기에도 어렵고. 그때 고전이 조용히 속삭였다. 지금은 이곳을 떠나는 게 좋습니다. 진이 이유를 묻자 고전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사공자님께선 진짜 목경운을 싫어하십니다. 진은 더욱 궁금해져서 이유를 물었다. 고전은 결국 털어놓았다. 2년 전 진짜 목경운이 사공자의 어머니를 기생이라 불렀거든요. 그 이후로 사공자는 감정이 극도로 악화됐습니다. 이 말을 들은 진은 큰 소리로 웃었다. 하하하. 사공자는 꽤나 착한 사람이네. 아직 사지가 멀쩡하다니. 이 고전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서둘러 진을 떠나게 하려 했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 모규천은 웃음소리를 들었지만 눈을 감은 채 무공수련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는 주변의 모든 소란을 무시한 채 자신의 길을 걷고 있었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 모규천은 웃음소리를 들었지만 눈을 감은 채 무공수련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는 주변의 모든 소란을 무시한 채 자신의 길을 걷고 있었다. 그 무렵 묘방사는 장주와 단둘이 남아 방수를 시행하고 있었다. 그는 붉은 실을 장주의 사지에 묶고 방 안 곳곳에 늘어뜨렸다. 장주의 몸에 새겨진 기이한 문양들을 본 묘방사는 곧 그 의미를 파악했다. 이건 새끼에서 비롯된 흔적이군. 육체를 조금씩 침식해간 결과다. 그래도 몸이 이 정도로 버틴 걸 보면 확실히 무인이긴 하지. 하지만 너무 오래 지속됐어. 생존 확률은 고작 50% 정도로 보인다. 그는 속으로 중얼이며 도구를 정리하고 부적을 꺼내 들었다. 부적에 글꼴을 쓰며 주문을 외웠다. 천재역장 장패대 천강오방 흉귀하불소멸 비선이름 만기복장 대강대성 수업 귀설수기. 부적은 곧바로 장주의 심장 위로 날아가 붙었고 그곳에서 금빛 빛이 번져나가 몸 전체로 퍼졌다. 묘방사는 손가락을 겹쳐 인을 맺고 다시 주문을 외웠다. 신병수성 현단오의 영현하간 황금갑살 기우참사 격호대뇌 수지도동 철가쇠수 수제자기 탐유하구제 고주 천수화 개통 행철. 그와 함께 장주의 몸에서 새끼가 빠져나오기 시작했고 그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비명을 질렀다. 묘방사는 새끼가 너무 강하다고 판단하고 주문을 더욱 강하게 외쳤다. 이봉청 현단격호 원수장 태임 탐유자 불특신 중화급여 월. 그 순간 문 밖에 걸어둔 붉은 실 하나가 툭 끊어졌다. 묘방사는 즉시 경계했다. 누가 들어오려는 건가? 석부인인가? 안 돼. 지금 방해가 들어오면. 그 순간 장주의 몸에서 새끼가 폭발하듯 튀어나왔다.